네, 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찾아보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기존에 이 포털뉴스의 문제점 지적하면서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공영 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와치독 시간에서 우리나라의 특히 포털뉴스 중심의 보도, 어떤 또 뉴스 소비자들이 포털을 위주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특성들, 이것이 또 줄 수 있는 파장들 이런 것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되는 클릭수 논란, 또 뉴스 노출을 결정하는 편집권,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어떤 기사를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의 방법을 이 공영 포털을 통해서 좀 제시한 것으로 보는데 정상훈 기자, 네. 그럼 이 공영 포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포털을 따로 만들자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정부가 일단 공적 기금으로 공영 포털이란 것을 만들어서요. 네. 근데 이제 편집을 그 AI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신뢰할 만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언론사가 뭐 지금 다른 언론 포털에도 제공해도 뭐 괜찮은데 거기 굳이 들어가겠느냐 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김의겸 의견의 안은 이 공영 포털에 들어오는 신문사의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자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공영 포털에 로그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일종의 이제 쿠폰 같은 거를 주고 그 사람들이 이 쿠폰으로 언론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두 군데잖아요. 네이버하고 다음인데. 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언론사가 뉴스를 보내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제 그쪽의 주장은 AI가 편집을 해서 이제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돈을 또 그 언론사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주죠. 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계약마다 조금 형태가 다른데 네. 일단 뭐 가장 고위 개념의 계약이 이 CP라고 해서 콘텐츠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네. 이 네이버나 다음이 그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사와서 자기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오태훈의 시사본부도 기사를 생산을 하는데 네. 이걸 KBS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저희 시사본부의 기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남의 거를 이제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기사를 사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전재료를 줍니다. 근데 그 전재료가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수익의 좀 일정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 예전에는 아시아 기자협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관지에서도 일했거든요. 네. 거기도 그 네이버하고 다음이란 이렇게 계약된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 돈이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협회 기관지다 보니까 생산하는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근데 저는 그 가격도 봤는데 이런 구도 안에서는 대형 언론사가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진짜 많이 내야 돼요. 하루에 거의 몇백 건 정도 나가야지 돈이 들어와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이 큰 돈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뭐 제목 장사라든가 클릭을 늘리기 위한 기사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뉴스 전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공영 포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한다는 거는 어떤 뜻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광고를 그 정부가 이제 언론사에 하고 있죠. 네. 언론사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란 것이 그동안 이제 ABC 부수 기준으로 이 정부 광고 배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유료 부스를 하는 ABC 협회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정부 광고가 나간 거예요. 네, 신문 결국엔 같은 이게 다 경우는 네.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신문은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공정성에 좀 의구심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ABC 협회의 부수 조사가 네.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내부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좀 이렇게 문체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ABC 협회가 고지했던 거에 한 절반 수준밖에 실제 유료 부수가 안 되더라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부 광고가 그동안 이제 ABC 협회의 이 부수 공개 기준을 신뢰하고 집행을 했던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거고 따끈따끈한 그 신문지가 포장도 안 뜯기고 다 동남아 가서 지금 포장지로 쓴다면서요. 그렇죠. 달걀판으로도 만들고. 네, 뭐 그릇 싸는 포장지로 쓰이고 뭐 네. 계란판으로도 직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 광고를 어차피 이제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영 포털을 만들고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은 정부 광고를 주겠다. 좀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의 안인 겁니다. 그 공영 포털에다가 현재 그 신문사에게 지원하는 그 광고 금액을 여기다가 지원을 하자. 네네. 이런 주장인 것 같군요. 알파오 기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70%인가 확인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기억이 나는데 뉴스 소비를 포털을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한다고 하는데 해외에도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요. 거의 없어요. 일본만 좀 그런다면. 예, 일본은 어느 정도.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국 회사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걸 시도하려고 했어요. 네. 터키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이거 먹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이 포털들은 웬만한큼 인터넷 사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왜냐면 쇼핑도 하고 채팅도 하다 보니까 너무 자동적으로 뉴스까지 거기에다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사무실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무언가 시작하고 나 이제 컴퓨터로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항상 포털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인터넷 소비 문화가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뉴스 소비도 여기다가 연계된 거고 네. 저는 이 기사를 접할 때 너무 웃었던 거 뭐냐면 마치 정부가 거기에다가 포털 하나 내세웠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그걸 썼을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여기 뉴스 포털에 있어 우리 쓰자고 해서 쓴 거 아니고 네. 이미 그 전부터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수많은 것이 여기에다가 묶어 있었기 때문에 뉴스도 자동적으로 거기에다가 묶어 됐는데 네. 저는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이 실현성을 좀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이 뉴스 소비를 이제 여기서 하자라는 제안만 나온 상태고 구체적으로 공영 포털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아직 뭐 구체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는데 네. 저도 알파오 기자의 얘기가 사실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포털에 들어가는 이유가 단순히 뉴스 소비 하나만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소비의 습관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 무조건 포털로 들어가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건데 이 습관을 바꾸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렇게 뉴스 소비를 위해서 포털을 들어가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포털들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뉴스를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지금 와버린 것. 네네. 근데 이거는 또 반드시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 아니면 이건 좀 제대로 그럼 이 소비들이나 뉴스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좋은 방안은 감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AI한테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큰 대형 대형 언론사들은 그런 꼼수를 부르진 않지만 작은 언론사들은 자기 뉴스가 더 앞서 날 수 있게끔 똑같은 뉴스를 한 10분간으로 네. 다시 쓰고 올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클릭해서 마지막 기사가 나온다. 그래서 AI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AI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는 뉴스 생산을 또 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언론사 스스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에서는 그러면 이거 편집이 필요하다. 그럼 편집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감시를 통해서 인간의 선택과 얼마나 정당스럽게 가는지 아니면 거기서도 이렇게 정관 예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알파고 기자가 얘기했던 거에 조금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처음에는 이게 그 네이버나 이제 다음 화면에서 이제 기사 제목만 보이게 해놨더니 기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아놨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 언론사별로 페이지를 따로 구성해서 언론사가 그냥 메인 화면을 편집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 스탠드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랬더니 온갖 선정적인 사진으로 도배가 됐던 겁니다. 클릭수 유도하기 위해서. 예. 또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이제 옛날로 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뭐 검색 위주로 좀 그 뉴스 소비를 패턴을 바꿨더니 그 검색에서 가장 윗선에 걸리려고 이 기사 발행 시간을 계속해서 조작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포털에서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까 이 포털의 정책에만 맞게 언론사가 꼼수를 부리면은 뭐 그때그때 이제 바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뉴스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가 뭐 지금 계속 그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부작용들을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근데 포털에서는 사실상 그 그 포털의 이제 뭐 제휴평가위원회가 뭐 그 어디가 들어올지 나갈지를 결정하고 또 편집은 AI가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파고만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이 투기의 포털을 욕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이거예요. 이 투기의 IT 회사가 한국 언론 시장에 들어가면서 자기 방향성을 잃은 상황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단순히 IT 회사였는데 마치 이제 뉴스도 관리하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 있었던 이 문제점들이 이 사람들 얼굴에다가 씌워진 거예요. 네. 청취자 의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좀 의견 듣고 또 두 분과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정해야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9797님은 저는 김의겸 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지금 포털 상황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385님 뉴스를 포털에 못 걸게 하거나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와 책임을 지게 해야죠. 포털은 무책임해요. 송재명님은 관제 포털 언론이나 이슈를 정권의 입맛에 맞춤으로 하는 건 아니올시다입니다. 0219님 나라가 해석 네이버 카카오 이길 수 있으면 하세요. 아니라면 혈세 낭비니까 하지 마시고요. 7830님은 포털은 댓글입니다. 저도 댓글로 팩트 체크가 돼 있나 보러 들어가요. 이거는 기사가 이제 포털에 올라가 있으면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댓글의 다양한 반응이라든가 팩트 체크 자체를 댓글에서 보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그러니까 구글을 들어가 보면 거기는 검색 기능만 있지 뉴스를 배치하거나 한 건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기 위해선 워싱턴 포스트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고 CNN 뉴스를 보기 위해서 CNN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앱을 통해서 맛을 보고 싶은 언론사들을 선택하고 그 앱이 그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관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가 옛날에 뭐 게시판이라든가 검색 기능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어디다가 클립해가지고 보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편집 기능을 누군가 포털에게 맡기지는 않거든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공영 포털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또 이건 또 마치 좀 나라에서 개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뉴스를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공영 포털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 이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편집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편집위원회가 또 누가 이제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또 아마 논란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포털을 그냥 이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이제 포털을 통한 이제 뉴스 소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저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포털이 뉴스에서 손을 떼거나 아니면은 그 포털이 뉴스를 다룬다면 그 언론사만큼의 좀 이제 뉴스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좀 가는 게 가장 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가 전에 왜 그러면 한국이라든가 일본만 이렇게 포털 위주의 뉴스 생산을 할까라고 했을 때 언어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언어도 있고요. 저는 그 방금 전에 선배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마치 우리는 공영 포털을 하고 거기에다가 시민위원회를 붙일 거라면 그럼 거기에다가 왜 붙여? 이미 지금 포털을 2개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그 개입을 통해서 그 시민위원회를 이 2개 포털에다가 씌워주면 더 강력한 감시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답을 좀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뉴스를 위해서 이제 이런 장치들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공영 포털 같은 것들 그리고 현재 신문사에 나가고 있는 많은 그 수많은 정부의 광고료들 이걸 또 이쪽으로 좀 바우처화 시켜서 좀 도입하자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또 공론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치독 하나만 더 짧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댓글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정상훈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개정안은 그 온라인 게시글 그리고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공개를 해서 그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포털 등이나 뭐 다른 이제 게시판을 제공하는 그 사업자들의 좀 아이디 표시 방법이 다 달라요. 네. 어떤 포털은 아이디를 다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게시판은 아이디 중에 일부를 가려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디는 모두 공개하는 걸로 좀 이렇게 통일을 시키자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지난 2019년에 이 설리 씨가 사망한 이후에 좀 연예인들의 자살 원인으로 이 악성 댓글이 지목되면서 이 발해가 됐던 건데 다만 원안에는 이 작성자의 IP까지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말씀하신 악성 댓글의 폐해를 지적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슨 뭐 스스로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다거나 이런 댓글로 인한 여러 가지 폭력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상으로 좀 우리가 접한 적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전에 인터넷 실명제 이거 하려고 했다가 위헌 판결 난 적이 있었는데 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알파고 기자.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가서 재판을 걸면 그 댓글 누가 쓴지가 다 나오거든요. 재판을 통해서는 네. 뭐 왜 준실명제를 간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차피 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재판하면 다 누군지 나오고 그 사람과 법적 다툼을 만들 수 있는 법률적인 테두리가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끌어나면서 이들 거 뭔지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네. 이미 지금 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뭐 일정 정보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연루가 된다 그러면 재판상에서 이 사람들은 다 확인될 수 있다. 통상훈 기자. 사실 2012년에 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유도 뭐 지금 이미 민형사상 구제수단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 파고 얘기한 것처럼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찬성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표현의 자유는 분명 중요한 가치긴 한데 그게 이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그들이 일단 뭐 그 자신의 이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서 좀 책임성 있게 글을 쓰고 대신 그들의 이제 정치적 표현은 광범위하게 다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용인을 해주고 대신 이제 특정 개인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의도적 허위 사실이라든지 뭐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뭐 문자로 아니면은 KBS 콩 앱으로도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방송의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은 댓글들 올려주시죠 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댓글 올려주시는 것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미디어 평 와치도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알파고 신하 씨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